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업체에다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맡기지 않고 자체 점검, 종합이나 작동 점검만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건물주가 이제 업체에다가 소방 안전 관리를 맡기는 이유를 찾아보면, 과거에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방업체에다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맡기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문제점이 있어도 소방서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업체에서 다 커버해주고 다 처리해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소방관이 언제 나올지까지 다 통보해주고 그럴 줄 아는데 업주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십 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적당히 금품도 지불하면서 이제 적당히 넘긴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의뢰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러 오는 소방관도 있었죠. 그거는 벌써 이제 과거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건물주께서 옛날 생각을 가지고 소방 안전 관리를 맡기신다면 차라리 안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물주가 그럼 소방 안전 관리를 맡기는 경우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의 이제 건물주가 이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소방업체는 그래도 전문가가 모여있는 집단이죠. 관리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이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소방업체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받아서 건물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화재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법에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된 거를 보면은 대행 대상에는 보면 1급이 이제 일부가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급은 전체, 3급은 이제 전체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큰 특징은 뭐냐면,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으로 자격증이 있거나,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소방안전원으로부터 자격 수첩을 받아서 이제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전혀 안 돼가지고 또 자격 취득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 1급의 일부, 2급, 3급은 건물 자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 손치더라도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맡김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래도 건물에서는 한 분을 세워야 됩니다. 업체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는 대행을 해줄 뿐이지, 업무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지정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를 좀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상급 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있는 설비가 되겠죠. 2급 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있고, 옥내 소화전 또는 이제 정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것이죠. 3급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제 상급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급은 11층 이상 건물은 1급에 들어가죠. 건물이.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제곱 이상 되는 것도 1급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연면적이 15,000은 안 되지만 미만이고, 11층 이상이 되면 1급이지만 이거는 이제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근데 특급은 어떤 것이든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1급의 중에서도 아파트, 1급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업무 대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측에서 선임하신 분을 말하는 거죠. 선임되면 3개월 이내에 강습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교육이 강습 교육이 아니라 그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었었는데 법이 계속 개정되었죠. 2년에 한 번 받다 보니까는 소방안전관리자를 1년 좀 지나면 또 바꾸고 1년 지나면 또 바꾸고 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패스한 경우도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6개월로 개정됐다가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또 바꾼다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이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3개월 이내에 그 강습 교육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소방안전관리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건물 측에서는 소방관리 업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도 이제 오해가 생기고 또는 이제 직원들한테 짜증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소방관리 업체가 여기서 보시면 업무 대행에 가능한 부분을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업무 대행 업체가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은 여기 9가지 중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렇게 2가지를 이제 업무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건물 측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또 훼손한 경우도 있고. 근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이거를 이제 개선하자고 했을 때 뭐 돈 들어가니까 못한다. 그러면은 대행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방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소방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은 그 협조는 해줄 수 있지만은 대행업체가 전적으로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법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그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점검은 업체에서 그 당연히 이제 보통 계약할 때 그것까지 이제 해주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동 점검이나 종합 점검을 실시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 근데 그 점검한 업체에서 꼭 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타 업체에서 하셔도 되고 아는 업체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신 분이 이제 해임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그 건물을 이제 준공하고 나면은 사용 승인일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준공 난 후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고,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 퇴사할 때도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관리업체를 이제 해임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이 이제 만료돼서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해서 해임하는 경우. 그럴 때도 아셔야 될 게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셔야 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그리고 14일, 2주가 되겠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업체를 해임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미선임이 되는 것이죠. 미선임 되면은 그 벌금이나 또는 지체, 늦게 이제 신고한 걸로 해서 과태료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방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그 새로 도입된 부분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표라는 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인데, 이 소방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 매월 작성해서 이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느냐고 A4 용지를 이제 둘로 나눠서 봤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하셔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상호, 소재지, 등급, 그 다음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연면적, 바닥면적, 층, 동수, 뭐 요거는 변함이 없죠. 요거를 미리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하셔서 나머지는 수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시설, 그 다음에 피난 방화시설, 그 다음에 화기 취급 감도, 기타 사항, 그 다음에 불량사항 개선 보고, 여기 양호, 불량 이렇게 쭉 있는데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행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이거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소방안전관리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일지를 관리 대행 점검부를 이제 기록한 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거 보고 소방시설에 이제 문제점이 있나 그런 것들 그걸 보고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소방서에서 요 사항을 숙지하라고 이제 내려온 것인데 한번 볼게요. 소방업체 대행으로 선임 시 감독직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내 업무 대행 강습 교육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 및 자격 취소가 됩니다. 요거 받을 때 그 비용은 소방안전원에 들어가시면은 그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날짜를 지정받아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 및 자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금까지는 대상물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소방교육 및 훈련 및 교육을 해서 서명 날인받고 뭐 사진 촬영해서 이제 첨부해서 서류만 보관했는데 여기에서 23년 1월 1일부터는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소방 대상물은 그 1년에 한 번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안 하시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급과 1급에 해당되는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기록 유지. 요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업무 수행 기록표 있죠. 요거 꼭 기록하셔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상관없습니다. 3급이나 2급이나 1급이나 특급 다 모두 해당되고 월 1회 작성해서 2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